강릉 레드스타킹 독서 동아리 책 읽는 여자들은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동아리 제작 지원 사업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낭독자는 레드스타킹 MJ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레슬리 컨이 2019년에 쓴 페미니스트 시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여자를 위한 도시는 없다라는 제목으로 황가한이 번역하여 2022년 열린 책들에서 출판하였습니다. 영어책 원본의 제목을 보면 Claiming Space in a Man-Made World가 부제목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제목만 보면 페미니스트 도시를 만들기 위한 임무서 같은 분위기인데 부제목까지 합쳐서 제목을 이해하면 남성이 만든 도시에서 여성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절절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인지 번역가인 황가한은 레슬리 컨이 사용했던 제목과 부제목을 도치시켜버렸습니다. 즉 직설적이고 도전적으로 여자를 위한 도시는 없다를 제목으로 내걸고 저자의 학문적 정체성을 살짝 추가하여 처음 만나는 페미니스트 지리학을 부제목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자가 주장하는 내용을 여자를 위한 도시는 없다라는 한 문장으로 간결하게 압축시키면서 독자들의 눈길을 끄는 데에는 성공한 듯 보입니다. 우선 저자인 레슬리 컨을 소개하면 1975년생으로 2002년 토론토 대학교에서 사약 석사학위를, 2008년 요크 대학교에서 여성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현재 마운트 앨리스 대학교 지리환경학과 부교수로 도시사회 지리학, 젠더와 도시, 젠더와 인종 및 환경 정의에 관한 강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컨의 학문적 지향을 간략하게 정의하자면 출판사의 저자 소개에도 나와 있듯이 차별 없는 미래 도시 환경을 제시하는 페미니스트 지리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들어가며와 나가며가 앞뒤로 서술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상으로는 총 7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 장의 내용만 보더라도 이 책에서 다루는 이야기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잠깐 소개하면 들어가며 남자들의 도시, 1장 엄마들의 도시, 2장 친구들의 도시, 3장 혼자만의 도시, 4장 시외의 도시, 5장 공포의 도시, 나가며 가능성의 도시입니다. 저자는 다른 학술적인 책들과는 매우 다르게 자신의 개인적 경험을 주저없이 이야기합니다. 전형적인 이론서를 기대한 독자들에게는 컨의 인생 이야기에 좀 당혹스러울 수도 있지만 딱딱한 이론이라면 머리부터 아픈 독자들에게는 굉장히 친근하게 마치 내 이웃의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다가갈 것입니다. 40대 중반이었던 컨이 여자아이로 가난한 이혼 싱글맘으로 살아온 인생 여정을 따라가면서 나중에 혹시 저자를 만나게 되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처럼 안아주고 싶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 책의 내용을 살펴볼까요? 먼저 들어가며 남자들의 도시에서는 도시는 콘크리트로 쓴 가부장제라고 선언합니다. 컨은 자신과 남동생이 경험한 도시는 달랐다는 점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늦은 밤에 귀가할 때의 두려움, 유모차를 끌고 갈 때 인도를 너무 차지한다고 어깨 밀치기를 당해본 경험까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여성으로서 자신의 몸이 겪은, 그래서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여성들에게 무슨 일이 발생하면 백인 중년 남자들은 왜 밤에 혼자 걷고 있었습니까? 그 술집에서 뭘 하고 있었습니까? 이처럼 성차별적인 이야기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쉽게 말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너무도 오래전부터 제기된 것 같은데 아직도 동서양 상관없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에 무력감을 느낍니다. 1장 엄마들의 도시에서는 저자가 임신과 육아를 통해 도시가 어떻게 엄마들을 외면했는지, 얼마나 성편향적인지 선명하게 알게 되었다고 토로합니다. 도시에서는 소동의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눈에 띄지 않거나
익명성을 유지하는 성향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소요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소요객으로서의 지위는 늘 남자, 백인, 비장애인에게 국한되어 있었고 페미니스트들 덕분에 여성들 또한 소요객으로서의 지위를 누리게 되었지만 여성 소요객이란 평범한 몸의 소유자로 한정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저자는 블록 나온폐와 생리작용으로 인해 공적 공간에 들어가는 것이 부끄러웠다고 회고합니다. 아이가 태어난 후에는 엄마 소요객이 되려고 했으나 갓난 아이의 지저분한 생리 현상 때문에 끊임없이 방해를 받았던 기억까지 공유합니다. 임신한 몸이 남들에게 걸리적거리지 않았을 때 낯선 사람 수십 명이 동시에 만족하게끔 내 아이를 돌봤을 때에만 미소와 응원을 받았던 것이었죠. 도시가 상징하는 자유는 임신부나 엄마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머나먼 기억이 되고 만 것이죠.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 별도의 책을 저술했을 정도로 이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컨은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해 대다수의 여성들이 불편을 겪게 된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둥지 매물림이라고 번역할 정도로 부정적인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젠트리피케이션은 낙후된 도심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전형적인 도시계획 기법 중의 하나입니다. 저자는 젠트리피케이션의 결과 깨끗한 공원, 카페, 서점, 유기농 식품점이 생기게 되었지만 이건 모두 중산층에 한정된 이득에 불과하고 대다수 여성들은 젠트리피케이션이 제공하는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부각시킵니다. 컨의 절절한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컨의 남편은 저임금 육체노동자였고 저자는 대학원생이었기 때문에 자가용을 가질 경제적 여유가 없었고 그래서 일주일에 몇 번씩 유모차 가득 장을 받고 아이들에게 필요한 활동을 시키기 위해 매일매일 공원, 장문교실, 커뮤니티 센터, 놀이방을 다녔으며 저녁에는 대중교통을 타고 시내 수영 강습도 다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마저 이혼 후에는 감당해야 할 부분이 더욱 늘어나게 되었죠. 이러한 일상을 통해 컨은 국가가 엄마들에게 부담을 떠넘겼고 내 동네와 도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 경험으로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성차별적이지 않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자는 무엇보다도 먼저 전통적인 핵가족이 더 이상 표준이 아님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즉 주택 디자인, 대중교통정책, 동네 설계, 용도 지역 지구제 등 모든 것에서 이성애자 핵가족을 중심에 놓는 행위를 멈춰야 하고 백인, 비장애인, 시스젠더 남성을 표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컨은 물리적, 사회적 장벽을 해체시키고 모든 사람을 환영하고 수용할 때 우리는 제대로 된 여성 친화적 도시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제 겨우 1장을 얘기했는데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그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그러면 2장 친구들의 도시부터는 직접 읽어보세요. 흥미진진하실 겁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책은 레드스타킹 서가에 비치될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아래 메일 주소로 문의 바랍니다. 이제까지 강릉 레드스타킹의 MJ였습니다.